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터 기반 유레카 연구 방법 제9강 유레카 실습 세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사히 설문 데이터를 모아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날 것의 데이터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숫자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오늘 우리는 기초 통계의 양대 산맥인 평균 민과 표준 편차 SD를 통해 데이터의 진짜 목소리를 해석하는 전략을 배워보겠습니다. 숫자 너머에 있는 현장의 진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0년대 미 공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추락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공군은 4,000명이 넘는 조종사들의 신체 치수를 측정하여 완벽한 평균값에 딱 맞춘 표준 조종석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조종사도 그 10개 항목의 평균 범위에 완벽히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즉, 평균에 맞춘 조종석은 그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조종석이었던 겁니다. 통계학자 샘 세비지의 말처럼 데이터 분석에서 평균은 매우 유용한 도구인 동시에 개개인의 특성을 가려버리는 가장 위험한 마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데이터의 두 얼굴을 모두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얼굴은 평균 민 M입니다. 평균은 집단의 특성을 단 하나의 숫자로 요약한 대표값이자 정책이나 수업을 설계할 때 기준선이 됩니다. 평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집단의 대표 선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얼굴은 바로 표준 편차,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SD입니다. 표준 편차는 각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흩어짐의 정도입니다. 집단 내의 합의가 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갈등이 심한지를 진단해주는 핵심 지표죠. 표준 편차는 묻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마나 다른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사들의 AI 활용 역량 평균이 4.1점으로 똑같은 어학교와 비학교가 있습니다. 수치만 보면 두 학교 모두 훌륭해 보이죠. 하지만 표준 편차를 볼까요? 어학교는 SD가 0.4로 평균 근처에 선생님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역량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으니 심화연수를 기획하면 됩니다. 반면 비학교는 SD가 1.2로 매우 넓게 퍼져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소수와 아예 못하는 다수로 나뉜 심각한 교육 격차 상태입니다. 여기엔 심화연수가 아니라 기초 멘토링이 시급하죠. 평균 점수를 올리는 것보다 집단 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를 이 4분면 매트릭스에 올려놓고 진단해 보십시오.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는 낮은 유형일은 가장 이상적인 상향 평준화 상태입니다. 평균은 높은데 편차가 큰 유형인은 소수 정예가 이끄는 상태로 하위 그룹을 지원해야 합니다. 평균이 낮고 편차도 작은 유형 3은 하향 평준화로 강력한 동기 유발 처방이 필요하죠. 가장 심각한 건 평균은 낮고 편차가 극심한 유형 4입니다. 혼돈과 갈등의 상태이므로 긴급하게 수준별 맞춤 프로그램을 투입해야 합니다. 표준 편차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종 모양의 정규 분포 곡선을 알아야 합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1SD 안에는 전체의 약 68.2%가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평범하고 안정적인 다수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양극단입니다. 평균보다 무려 2SD 이상 낮은 하위 2.5%는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학생들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2SD 이상인 상위 2.5%는 혁신을 이끌어갈 잠재력을 가진 리더 그룹입니다. 통계에서 뚝 떨어져 나온 아웃라이어를 단순한 오류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시스템의 결함이나 강점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직접 통계 조종석인 유레카 시스템에 앉아보겠습니다. 현대의 통계는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현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해석입니다. 유레카의 연구자 모드로 로그인하신 뒤 상단의 통계 분석 메뉴를 누르고 우측의 고급 분석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자, 드디어 분석의 엔진이 켜졌습니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누가 응답했는가? 를 묻는 빈도 분석입니다. 성별 학년처럼 명목 척도로 측정된 변수들을 체크하고 분석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남성 80명 40.0%처럼 사람 수와 비율이 깔끔한 표로 나옵니다. 여기서 강력한 경고 카드 한 장. 절대로 성별이나 학년 같은 명목 변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지 마십시오. 남자를 1, 여자를 2로 코딩했다고 해서 성별 평균이 1.5다라고 논문에 쓰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명목 변수는 오직 사람 수만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설문 문항들의 실제 점수를 알아보는 기술 통계입니다. 만족도나 효능감처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변수들을 분석합니다. 표를 보시면 수업 만족도의 평균이 4.20점, 표준 편차가 0.45로 나왔네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표준 편차 SD가 0.5 미만이면 응답자들의 의견이 한 곳으로 모인 완벽한 의견 일치 상태를 뜻합니다. 반대로 SD가 1.0을 넘어가면 1점과 5점으로 의견이 심각하게 갈리고 있다는 양극화의 증거이니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기술 통계를 돌릴 때 단순히 엑셀표의 숫자만 뽑아내면 하수입니다. 진정한 프로는 히스토그램, 즉 데이터의 모양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래프어처럼 가운데가 우뚝 솟은 모양은 집단이 안정적으로 합의를 이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프 B처럼 양쪽으로 혹처럼 갈라진 쌍봉 형태가 나온다면 평균은 3점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1점 그룹과 5점 그룹으로 극심하게 갈라진 교육 격차의 현장입니다. 긍정 응답이 80%가 넘거나 이런 특이한 모양이 나오는 문항은 반드시 그래프 이미지를 캡처해서 논문에 첨부해 주십시오. 자, 이제 분석한 결과를 논문용표로 예쁘게 옮겨 담을 차례입니다. 논문의 사장 연구 결과를 열자마자 가장 먼저 등장해야 하는 것이 바로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이 표는 여러분의 연구가 편향되지 않은 적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신뢰성과 대표성을 심사위원에게 증명하는 여건과 같습니다. 성별, 학년 등의 빈도와 비율 %를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유레카 화면을 그대로 캡처하지 마시고 한글이나 워드에서 정갈하게 표를 직접 그리셔야 합니다. 여권 검사가 끝났다면 이제 본론인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결과를 제시합니다. 각 변수별로 인원수 n, 평균 m, 그리고 표준 편차 SD를 적어줍니다. 표 밑에는 친절하게 읽어주는 해석 문장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교과서 만족도는 평균 4.25점 SD 68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고 서술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학계의 절대 룰, 평균 M과 표준 편차 SD는 영원한 짝꿍입니다. 글을 쓸 때 평균을 언급하면 반드시 그 옆 괄호 안에 SD 값을 나란히 표기해 주셔야 프로페셔널해 보입니다. 심사위원에게 제출하기 전 스스로 이 4가지 분석과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십시오. 1. 번지수 확인. 명목 변수인 성별의 평균을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2. SD 경고 등. 표준 편차가 1.0을 훌쩍 넘긴 불안정한 문항을 놓치지 않고 논의에 포함했습니까? 3. 데이터 검증. 5점 만점 설문인데 최대값이 7점이나 99점으로 찍힌 오타 결측치는 없습니까? 4. 단순한 수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그 숫자가 현장에서 의미하는 바를 글로 충분히 해석했습니까? 모두 확인했다면 통과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수행하실 주간 미션은 방금 배운 내용으로 내 데이터의 첫 번째 성적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첫째, 빈도 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의 신분증인 일반적 특성표를 완성하세요. 둘째, 기술 통계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인하여 데이터의 건강검진표를 만드십시오. 셋째, 수많은 문항 중 표준 편차 SD가 가장 크게 벌어진, 즉 가장 논란이 되는 문항을 찾아 그 이유를 고민해보는 스토리 발견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3가지를 종합하여 A사 12장 분량의 깔끔한 기초 분석 결과 보고서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니터에 떠오르는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을 읽으십시오. 평균이 우리 교실의 전체적인 현상을 차분하게 요약해준다면 흩어지고 튀어오르는 표준 편차는 교육 현장의 거친 실태와 갈등을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바로 그 아프고 거친 차이 속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진짜 과제가 숨어 있습니다. 기초 체력 훈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남학생과 여학생 중 과연 누가 더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는지 집단 간의 진짜 차이를 날카롭게 쪼개어 검증하는 T-테스트 T- 검정의 세계로 진입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